안녕하세요. 하루 중 가장 핫한 특징주에 대해 분석하는 특징주 필터링 채널 생생주 이정부터입니다. 차트를 통해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소개, 재무제표 분석, 호재와 악재 등을 분석하여 투자할지 말지 고민되는 특징주를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부는 하기 싫고 떼돈은 벌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김프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투자에 대해 공부한 사람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된다. 알고는 있지만 근데 공부하기 싫고 귀찮으실 겁니다. 여러분 대신 제가 공부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떼돈을 벌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겠고요. 떼돈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제가 돈 잃지 않으면서 투자하실 수 있도록 특징주들 잘 필터링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페노션에 대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2주 전 구독자분께서 페노션 기업 분석 요청을 해주셨고 페노션 관련되어서 공부할 게 많아서 이걸 공부하고 주말용 영상으로 만들려고 하던 터에 오늘 페노션이 급등을 했고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페노션을 필두로 해운업종이 오늘 전체적으로 좋은 상황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그래 이제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2021년은 2020년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해운업은 떠오르고 있었고 이에 따라 여기 밑에 보이는 BDI 지수, 발틱 운임 지수라고 하는데 해운업계의 운임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올해는 진짜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요. 페노션이 급상승했는데 그럼 이 기세를 쭉 이어나갈 수 있을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1부에서 페노션의 기업, 주가, 재무제표 분석을 하고 2부에서 호재와 악재, 그리고 이를 통해 결론을 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페노션의 지분 구조를 보면 여기 밑에 하림 지주가 적혀 있습니다. 하림? 그 닭고기 파는데 말하는 거야? 하실 텐데 맞습니다. 원래 페노션은 1966년 설립된 범양상선이라고 해서 국내 1위 벌크선 회사였습니다. 그게 2004년에 STX로 인수됩니다. STX가 한때 정말 잘 나갔던 기업인데 무리한 확장과 조선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법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2015년에 하림에서 인수해옵니다. 닭고기로만 알려져 있는 하림이지만 나름 큰 포부를 안고 페노션을 인수했는데 이 부분은 호재와 악재에서 알아보도록 하고 지금은 페노션이 정확하게 뭐하는 회사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해운업 하면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크루즈를 제외하고는 다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습니다. 간단히 알아보면 탱커라고 되어 있는데 탱커는 안에다가 액체 화물을 싣고 다니는 거예요. 원유를 넣기도 하고 원유를 정제한 걸 넣기도 합니다. 쉽게 기름 비슷한 걸 넣어 다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보시면 컨테이너,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많이 봐오던 건데 물건을 컨테이너에 집어넣고 그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배입니다. 여기 밑에 벌크선은 곡물, 광석, 석탄 등 컨테이너에 넣기 어려운 그런 것들, 그거를 그냥 그대로 여기 밑에 있는 선창에 싣고 수송하는 배들을 벌크선이라고 합니다. 크루즈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크루즈고요. 다 똑같은 건 줄 알았는데 차이가 있구나 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노션의 2020년 4분기 IR 자료를 가져온 건데요. 페노션은 기름을 싣는 탱커 그리고 컨테이너 등도 하고 있긴 하지만 벌크선에서 가장 많은 매출이 일어나고 있으며 예전부터 국내 1위 벌크선 기업이었습니다. 비해운 부문으로는 곡물 사업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매출 비중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회사 분기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곡물 사업과 기타로 보이는 선박 관리업도 하고 있긴 하지만 해운업에서 80% 가까이 나는 매출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벌크선 매출이 눈에 띕니다. 전체 매출에서 벌크에서 69%, 68%, 그리고 2020년 3분기까지는 58% 매출을 차지할 정도로 벌크선에 아주 특화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BDI 지수를 말했었잖아요. BDI 지수는 세계 해운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로 런던의 발틱 해운 거래소에서 산출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틱 운임 지수라고 불립니다.
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곡물, 광석, 석탄 등 컨테이너에 넣기 어려운 것들을 그대로 선창에 싣고 수송하는 벌크선들, 전 세계의 벌크선들의 운임료와 용선료를 종합해서 산출한 지수가 BDI라고 보시면 되는데, 화물은 수송을 하고 그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임료가 중요합니다. 아래에 보시면 대신증권의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가지고 왔는데, BDI와 페노션의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상관관계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노력 중인데, 그거는 호재와 악재에서 제대로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왼쪽에 보이는 코스피 지수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보이는 페노션의 주가는 아주 조금의 조정만을 거쳤을 뿐 많이 상승한 모양새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만들고 있는 기준으로는 8.47% 상승하여 5,760원입니다. 페노션의 10년간 주가를 보겠습니다. STX는 한때 20위권 안에 드는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STX 페노션은 2011년 4월에 주가가 16만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추락을 했고 STX 페노션은 법정 관리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5년간의 주가를 보면 만원이 넘은 적이 없을 정도로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3개월간의 페노션의 주가를 보면 조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상승 중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BDI가 페노션 주가와 상관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게 좀 높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른쪽에 보시면 최근 4년간 BDI 추이인데요. 1월부터 3월까지, 특히나 중국 춘절 전까지는 BDI가 약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 빨간색이 눈에 띄죠? 이게 BDI 2021년 추이인데 다른 해들보다는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페노션의 직접적인 매출 상승과 간접적으로는 2021년 전체적인 성장의 기대감에 최근 3개월간 주가가 많이 올랐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는 크게 보기 위해서 연간으로 먼저 보고 최근 상황을 보기 위해서 조금 있다가 분기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연간 재무상태표를 보겠습니다. 하림에서 페노션을 인수한 게 2015년 7월이었는데 연간 재무상태표가 2015년부터 있으니까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유형자산이 상당히 많은 걸 볼 수 있는데 커다란 배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 비유동자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페노션 재무상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옆에 그래프 중에 여기 초록색깔 실선 보이나요? 이게 부채 비율을 말하는 건데 엄청 많이 떨어졌죠. STX 페노션이던 시기에 STX가 전체적으로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지며 페노션도 법정 관리에 들어간 거라 하림에서는 부채 비율을 상당히 그리고 열심히 관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높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를 엄청 많이 줄였습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53.62%입니다. 해운업계가 전체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은 편인데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해운업의 다른 기업들의 부채 비율을 한번 볼까요? HMM, 현대상선은 부채 비율이 2019년 말 기준으로 556.71%입니다. 대한해운은 273.2%, 그리고 KSS 해운은 239.44%입니다. 물론 리스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배를 빌려와서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키는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하림은 페노션을 아주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편에 속합니다. 다음으로 연간 손익계산서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2015년, 2016년에 그리 좋지 않았다가 2017년, 2018년이 돼서 다시 늘어나고 2019년에는 다소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매출액은 옆에 보이는 BDI 추이를 함께 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여기 보이는 게 15년부터 20년까지의 BDI 지수인데요. 15년과 16년에 많이 떨어져 있다가 17년과 18년에 많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19년에는 1분기에 아주 팍 떨어졌지만 그래도 3, 4분기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은 꾸준히 1,600억에서 2,200억 사이로
흑자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분기 재무상태표에서는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없어요. 부채 비율이 19년 말 기준으로 53%였던 것이 62.95%로 늘긴 했지만 동일업종 타 기업들과 비교해도 그냥 일반적으로 봐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19년 말 기준으로 유동자산보다 유동부채가 차이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유동부채가 조금 더 많은 상황이었는데, 이 또한 관리를 하면서 2020년 3분기 기준으로는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더 많습니다. 분기 손익계산서를 보면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었고 이로 인한 BDI도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1분기에는 매출이 조금 줄긴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줄었죠. 하지만 다시 반등을 했고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평균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일 최근인 2020년 4분기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가 아직 공시되진 않았지만 회사에서 4분기 IR 자료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BDI가 페노션 매출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2020년 4분기의 평균 BDI가 1360일인데 2019년 4분기 평균 BDI가 1562, 2020년이 2019년보다 BDI가 더 낮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BDI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기 계약 건이 5척이나 늘어나면서 매출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늘었는데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입니다. 손실이 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2021년 2월 10일에 공시를 했습니다. 페노션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손상 차손 696억이 나면서 단기 순이익이 감소했다, 손실이 났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형자산 손상 차손? 말이 어려운데 회사에서 배를 사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쓰고 있었는데 감가가 끝나지 않은 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더 이상 쓸 수 없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 이거를 팔아버리고 남은 감가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여튼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보면 영업활동은 잘하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던 배를 경제적인 효익을 가져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팔았구나, 그래서 단기 손실이 났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페노션의 재무제표를 분석해봤는데 STX에서 안 좋았던 기억이 있던 터라 하림에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부채 비율을 관리하며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재무 상태는 아주 괜찮다. 그리고 손익에 관해서는 물론 조선업의 대호황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영업도 지금 잘하고 있다. 꾸준히 영업이익 흑자가 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1부를 마무리하고 호재와 악재 분석 그리고 결론은 2부에서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